밤이 깊었습니다. 본부 지하의 회의실엔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앉은 상부 요원의 얼굴은 그림자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한 영웅 이야기입니다. 험한 외지에서 목숨 걸고 실종된 사람들을 구해내고 범죄 조직을 없애버린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윤지아 요원. 이번 임무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복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캄보디아입니다. 그는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기 조직에 납치돼 감금되고 폭행당하고 일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린 그 안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도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눈이 가려진 남녀의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몸에는 멍이 가득했고 손목에는 플라스틱 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지하 요원 작전명은 흑표. 단독 침투 현장 판단, 구출 및 제거. 정식 승인된 작전이 아닙니다. 임무 실패 시 정부는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귀 계획은 없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익숙한 문장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 이해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두꺼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 울렸습니다. 홀로 남은 자리. 서류 봉투 안엔 암호화된 USB 하나와 지도 한 장, 그리고 손으로 쓴 짧은 메모. 보쿠르 산 남쪽 그곳에서 시작된다. 그 한 문장이 곧 제 작전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권총, 단검, 소형 폭발물, 위장용 여권 3개. 짐은 단출했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신체와 정신뿐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었습니다. 한 올의 머리카락도 흐트러지지 않게 묶으며 스스로를 낯선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싸움이 아니다. 구출이다. 사람을 데려오는 일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책상 위엔 휴대폰이 켜져 있었고 뉴스 화면에 이런 문장이 떴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80명 실종. 조직적 사기센터 연루 추정. 댓글 창을 내리며 손이 멈췄습니다. 자업자득이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곳을 가냐? 무심한 문장들이 제게 총알처럼 꽂혔습니다. 그곳엔 가족이 있다. 누군가의 딸이, 아들이, 아버지가 있다.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비행표를 직접 예약했습니다. 위장 신부는 여행 인플루언서. 프로필에는 아시아 라이프 브이로거라고 적었습니다. 웃는 얼굴 사진과 함께.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며 서랍 속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팀 단체 사진. 훈련장 모래바람 속 웃고 있는 얼굴들. 그중 절반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중 한 명, 제 오랜 동료였던 수진이 마지막 작전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날 국장이 말했었죠. 우린 죽을 자리를 고를 수는 없지만 죽을 이유는 고를 수 있지. 저는 이번엔 이유를 정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을 되찾는 일. 그게 제 이유였습니다. 새벽 2시.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도로 위에 번지고 자동차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하지만 제 심장은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끝낼 겁니다. 이번엔 반드시.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싸움은 시작된 거였습니다. 공항의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습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오랜만에 해외 공기지만 이곳의 냄새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군 시절 작전지와 닮아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여권을 내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트래블 블로거예요. 아시아의 문화와 사람들을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미소가 자연스러웠던 덕분일 겁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낡은 흰색 밴 한 대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태국계로 보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유지야? 한국에서 왔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건 조직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여성 모델을 찾는다는 현지 리크루터의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이미 함정은 완성돼 있었죠. 하지만 함정은 제가 설치한 쪽이었습니다. 차 안엔 싸구려 향수 냄새와 담배 연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거울을 통해 저를 훔쳐봤습니다. 시선이 불쾌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쁜데? 우리 센터 사장이 보면 좋아하겠네.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전 일만 하러 왔으니까요. 그는 킥킥 웃었습니다. 일? 그쪽 일은 얼굴이 다잖아. 그 말에 손끝이 움찔했지만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도시는 삭막했습니다. 도로 위엔 오토바이와 트럭이 얽혀 있었고 건물 벽에는 리크루트, 워킹 비자 같은 현수막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불법 브로커의 포스터였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외곽의 허름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간판엔 테크 리서치 센터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상은 사기 센터였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안쪽에는 무장 경비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여권을 빼앗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여자? 응, 새로 왔대. 그들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요즘 한국 여자 인기 많아. 잘 웃고 잘 순종하잖아. 그 말에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럼 일할 곳으로 안내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의심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컴퓨터가 줄지어 놓인 큰 방이 보였습니다. 창문엔 철창이 달려 있었고 벽에는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남녀들이 묵묵히 타이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책상 사이를 지나가며 저는 그들의 손목에 남은 자국을 봤습니다. 플라스틱 끈 자국. 그게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맞구나. 제가 찾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배정된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낡은 선풍기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암호화된 송신기를 꺼냈습니다. 흑표 작전 현장 확인 완료. 피해자 20명 이상. 중심 인물 찾리 추적 중.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엔 고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웃고 누군가는 울고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바닥에 남은 긴장감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싸움을 멈췄던 몸이 서서히 다시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생각이 머리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잠들기 전 벽 너머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돌려보내주세요. 짧은 울음이 곧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히 부서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이곳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인지 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밖의 빛은 단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엔 감시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마다 CCTV가 있었고 천장에 달린 렌즈가 제 움직임을 따라왔습니다. 심장 박동조차 들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겉으론 새로운 직원처럼 행동했습니다. 고객에게 투자 링크를 보내라. 달콤한 말로 신뢰를 얻어라. 그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숫자를 보는 대신 저는 모니터 뒤의 코드에 집중했습니다. 보안망을 분석하면 조직의 내부 맵이 드러납니다. 전 그걸 찾고 있었죠. 첫날 밤 통신선 아래쪽에 작은 송신기를 붙였습니다. 바닥에 먼지를 닦는 척하며 눈을 들지 않고 손끝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지만 익숙한 긴장감이 오히려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야, 새로운 한국 여자.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탁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너 예쁘네. 우리 사장이 좋아하겠어.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이나 시켜주세요. 그는 헛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태도는 별로네. 여긴 내 나라가 아니야. 순간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한순간이면 제압할 수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임무가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하나로 경고했습니다. 그는 잠시 움찔하더니 손을 거뒀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흥건방지네. 그는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저는 숨을 고르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코드창 속에서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떠올랐습니다. CHANLE. 그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송금 내역, 명령 코드, 접속 기록이 그 이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지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지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콧속을 찌르는 썩은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 사람들이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엔 결박 자국, 눈빛엔 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본 한 여성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리러 왔어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끝낼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지상으로 돌아오며 귀에 들리는 건 키보드 소리뿐이었습니다. 딸칵 딸칵. 수백 개의 손가락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 그 안에서 인간의 존재는 사라지고 기계만 남은 듯 했습니다. 모니터 속 얼굴들 중 몇몇은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눈빛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 지금 멈출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흑표 작전. 주요 인물 찬리. 지하층의 피해자 존재. 구출 작전 준비 중. 메시지를 전송한 뒤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너무나 끈적했고 벽 틈새에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언제 생긴 건지도 몰랐습니다.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괴물이 되어야겠구나. 몸을 돌려 불을 껐습니다. 깜깜한 방 안 멀리서 또다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깨어났습니다. 흑표가 움직인다. 그건 명령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번졌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제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렌즈가 제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형 송신기가 깜빡였습니다. 30. 이동 개시. 그 신호가 떴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적이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늘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명의 경비가 앉아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곳의 비명보다 더 역겨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경비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너 지금 뭐 해? 그가 일어나려는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잡아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쾅! 피가 튀었고 카드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다른 한 명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총이 떨어졌고 그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목덜미에 팔을 걸고 그대로 의자 위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의자가 부서지며 소리가 울렸습니다. 짧은 싸움이었습니다. 단 7초.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피가 묻은 손을 닦으며 방을 살폈습니다. 벽 한쪽에 CCTV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여러 화면 속에서 피해자들이 갇힌 방의 위치가 드러났습니다. 지하 2층. 그중 하나엔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곧 나갑니다. 경비 둘을 한 곳에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아직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누구야?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직접 움직이죠. 그리고 전기선을 묶어 그의 손을 뒤로 고정시켰습니다. 방을 나서려던 순간 모니터가 다시 깜빡였습니다. 한 남자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 단정한 머리, 그러나 눈빛은 냉혹했습니다. 찬리. 그였습니다. 그가 화면 너머로 웃고 있었습니다. 재밌네. 우리 센터에 귀한 손님이 왔나 보지.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날 봤다. 정체가 들켰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불빛이 복도를 덮었습니다. 저는 총을 들고 벽을 붙잡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3명, 아니 4명. 무장 경비였습니다.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터지고 바닥에 불빛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낮게 몸을 숙였습니다. 벽을 따라 구르며 탄창을 갈아 끼웠습니다. 찾아. 한국 여잔 살려두지 마.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감정이 아닌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한 발 한 명. 총을 들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모퉁이를 돌자 그의 머리에 붉은 점이 피었습니다. 두 번째는 뒤를 돌아보다가 쓰러졌습니다. 총소리가 잦아들자 복도는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바닥엔 연기와 냄새만 남았습니다. 그 냄새 속엔 피와 화약 그리고 오래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흑표 보고하라.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접전 완료.
지하로 진입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버튼에 찍힌 숫자 B. 그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제 눈엔 불빛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깊어졌고 그 속에서 제 호흡만 울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문이 열리자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가 퍼졌습니다. 피와 절망이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저는 총을 움켜쥐고 한 발 내디뎠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뛰고 있었습니다. 찬리, 기다려요. 당신의 제국은 이제 끝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오래된 철제였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비.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곰팡이와 피 그리고 오래된 먼지 냄새. 숨이 막히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꺼내 들었습니다. 좁은 통로 양쪽으로 철문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문마다 번호가 적혀 있었고 안쪽에서 누군가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 목소리들이 겹쳐 들렸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하나하나 당겼습니다. 대부분 잠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만 닫았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안쪽에서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얼굴이 해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곧 끝납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눈물이 번진 그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여길 지배해요. 그 남자가 모든 걸 시켜요. 그 남자. 찬리. 저는 문을 닫고 이어폰 송신기를 켰습니다. 지하층 확인 완료. 피해자 24명 생존. 목표 본부동으로 이동. 짧은 암호를 전송하고 총기를 재정비했습니다. 탄창 하나, 수류탄 하나. 충분했습니다. 통로 끝에 철문을 열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고급 가구 샹들리에 와인잔. 그 위엔 시체처럼 조용한 사람들. 잘 차려입은 남자들이 노트북 앞에 앉아 돈의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나타났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 단정한 머리, 그 미소에는 잔혹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만든 작품인가요? 제가 묻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죠. 그 안에서 사람은 소모품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좀 다르군요. 군 출신이라던데? 그의 말에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군요. 물론이죠. 그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귀한 손님. 당신 덕분에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됐어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끝이 와인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인 속에 얼마나 많은 피가 섞여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피로 만든 제국, 이제 무너질 겁니다. 그의 미소가 커졌습니다. 여자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인간이 구합니다. 순간 벽 뒤에서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테이블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총탄이 유리잔을 부수며 날아왔습니다. 유리 파편이 얼굴에 튀었지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추고 반격했습니다. 첫 번째 놈이 쓰러지고 두 번째 놈의 어깨가 꺾였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찬리는 뒤로 물러서며 웃고 있었습니다. 멋지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에요. 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벽이 열리며 더 많은 무장 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수류탄 핀을 뽑았습니다. 그 끝, 내가 정하죠.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불빛이 번쩍이고 연기가 천장을 뒤덮었습니다.
귀가 멍해졌지만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훈련된 반사신경이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찬리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 많아요. 정의는 결국 돈에게 지죠. 그의 목소리가 불길 속에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돈으로 세상을 사지만 나는 한 사람을 구하면 돼요. 그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틈에 저는 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의 몸이 흔들렸고 저는 권총을 그의 이마에 겨눴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끝?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순간 벽이 무너지고 지하의 구조물이 흔들렸습니다. 폭발의 잔열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틈에 몸을 숙였습니다. 시야가 붉게 번졌습니다. 그의 모습이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찬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저는 총을 움켜쥔 채 속삭였습니다. 도망쳐요. 하지만 결국 당신을 잡을 겁니다. 연기 속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심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하의 공기는 뜨겁고 탁했습니다. 벽이 무너져 내렸고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폭발의 잔향이 아직도 귓가를 때렸습니다. 귀가 울리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다.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총을 다시 움켜쥐고 무너진 잔해를 밟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하 감금실의 문들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쇠기둥이 부러지고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신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몸을 숙였습니다. 괜찮습니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한 여성이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팔이 부러진 듯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지금 나갑니다. 절 따라오세요. 그녀는 고개를 겨우 끄덕였습니다. 뒤편의 다른 문을 발로 찼습니다. 잠금 장치가 부서졌고 3명의 남자가 안쪽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엔 여전히 결박끈이 남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 남자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야 해요. 저는 그들을 이끌고 통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불길이 기둥을 삼키고 연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 죽는다.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통신기를 켰습니다. 흑표 보고, 생존자 확보, 탈출 경로는 북쪽 통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확인. 지원팀 5분 내 도착. 5분. 지옥에선 긴 시간입니다. 통로 끝엔 붉은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폭발의 여파로 철문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쇠파이프를 끼웠습니다. 팔에 힘을 주며 문을 밀었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이 비틀리며 열린 순간 찬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공기 속엔 살 냄새가 아닌 생명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에요. 나가세요.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으며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녀의 몸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뒤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불길이 다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폭발의 열기가 등을 스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이었지만 그건 자유의 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란 걸.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지 구조팀과 한국 대사관 차량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탄창을 꺼냈습니다. 찬리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이 지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한 피해자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우릴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살아남았어요. 구조팀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게 닿기 전에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숲속으로 어둠 속으로 걸었습니다. 총성이 멀리서 들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찬리, 넌 아직 빚이 많아. 그 생각을 품고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건 제가 살아있는 이유였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검고 번개가 구름을 찢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에 번졌습니다. 그 속을 저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찬리. 그가 사라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현지 경찰은 협조를 거부했고 정보원도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반드시 남쪽으로 간다는 걸. 자신의 제국이 무너질 때 그는 늘 바다 쪽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못 도망칩니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낡은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물 위에 퍼졌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옥상 한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짙은 비옷을 입고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비에 젖어 흩어졌습니다. 찾았네요. 제가 말하자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역시 오셨군요, 흑표 요원. 그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길 끝낼 때가 됐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끝낼 사람은 나죠. 그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떨림이 눈에 보였습니다. 당신 두렵군요. 제가 말하자 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렵다고? 넌 결국 내 밑에서 놀던 하나의 부품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가 빗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부품이라면 지금 당신의 제국은 부서진 기계입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총성이 터졌습니다. 탄환이 내 어깨를 스쳤습니다. 통증이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총성. 이번엔 바닥에 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앞으로 달렸습니다. 한순간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총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총 위로 떨어지며 금소금을 냈습니다.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피가 섞인 물이 튀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런 여자에게 질 줄이야. 그가 피를 삼키며 비웃었습니다. 여자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넌 나와 다르지 않아. 폭력을 믿는 괴물이야. 저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난 사람을 살리는 괴물입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그를 밀쳤습니다. 그의 몸이 비에 젖은 난간을 넘어갔습니다. 짧은 비명.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 모든 게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저는 난간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들이마셔졌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건 눈물 같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끝나고 처음으로 빛이 비쳤습니다. 통신기가 울렸습니다. 흑표 상황 종료 확인. 생존자 전원 보호 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표 제거. 임무 종료.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걸 끝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피로와 허무.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멈췄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허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들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 제가 대신 싸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새벽 햇살이 건물 벽에 부딪혀 번졌습니다. 그 빛이 제 어깨 위로 흘렀습니다. 비로소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비가 멎은 새벽, 도시의 하늘은 낯설게 맑았습니다. 전쟁 같은 밤이 끝나고 거리에 남은 건 물과 재, 그리고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옥상 난간을 떠났습니다. 젖은 바닥 위를 걷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신발 밑으로 빗물이 흐르고 피와 먼지가 섞인 물자국이 길게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습니다. 전 계단을 택했습니다.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심장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도시의 공기 속엔 피로와 냄새, 그리고 희미한 자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 새벽의 빛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사이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구조팀이 잔해 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부르며 달려가고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제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게 더 낫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길가의 불빛 아래 피해자들이 의료진에게 인계되고 있었습니다. 눈에 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지하에서 울던 사람들. 그녀가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살아있는 게 가장 큰 복수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뒤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름이 없어야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본국으로부터의 비밀 통신이 도착했습니다. 작전 흑표 종료. 주요 목표 사망. 피해자 전원 구조. 요원 상태 실종 추정. 실종.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제 존재를 증명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의 작은 방에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눈가엔 피로가, 입가엔 묘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 들었지만 아직 숨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엔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젠 가야죠.
짐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본부에서 받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보쿠르 산 남쪽 거기서 시작된다. 이제 그 문장은 끝이 되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불 위에 던졌습니다. 불길이 천천히 문장을 삼켰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이에요. 공항 근처 작은 카페.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흙먼지 냄새 대신 막 볶은 원두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깥의 빗줄기가 천천히 그치고 있었습니다. 길가엔 신문이 한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대규모 불법 사기 조직 붕괴. 한국 여성의 활약으로 수십 명 구조. 그 아래엔 작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국인 요원, 끝내 귀환하지 않아 정부 확인 불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신문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골목길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무전기가 짧게 깜빡였습니다. 낯선 암호가 떴습니다. 새 임무. 위치 미얀마 북부. 코드명 흑표이.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의자는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그럼 다음 지옥으로 가볼까요?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피 대신 빛이 제 어깨 위로 흘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엔 아직도 어둠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서 고통받고 누군가는 그걸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어 손을 뻗는다면 그 어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요. 이건 복수의 이야기이자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흑표가 조용히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